2024년 11월 12일 오전 생각의 끄적임을 공유합니다. 경제 증시 이슈에 대한 공유와 해석에 있어 주관적인 관점이 많이 첨부됩니다. 맞고 틀리고 보단 다양한 해석으로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뉴욕 주요 지수는 돌아가며 신고가 갱신놀이 중입니다. 어젯밤은 다우 지수가 갱신했습니다. 그래도 주인공은 테슬라입니다. 350불을 터치하면서 테슬라가 스페이스X의 로켓하고 증시 꼭대기를 가는 모습 같습니다. 비트코인 시세급 등덕에 미국의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비트코인 보유를 가장 많이 한 법이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등도 20%가 넘는 폭등을 했습니다. 3.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발표가 11월 2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4조 달러 하나로 5,600조를 찍는지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현재 3조 4,500억 달러로 5,000조에 육박한 시가총액입니다. 삼성전자가 330조 내외이니 16배나 차이가 나네요. 현재 한국인이 보유한 미국 주식이 1,000억 달러가 돌파했다고 합니다. 140조 정도가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MS 순으로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증시가 부양되고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면 경제가 좋아지고 국내 기업들도 자본 조달을 용이하여 더 유리한 환경에서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의 금융 근간은 자본 조달 시장인 증시인데 글로벌 시장이 오를 때 한국 혼자 빠지고 있는 최근의 상황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4. 비트코인 시총은 어느덧 테슬라와 메타를 뛰어넘었습니다. 86,000불을 넘었었고 원화로도 1억 2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9월 조정 구간 최저가였던 7,200만 원대 대비 어느덧 2배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비트코인과 금의 시가총액 차이는 10배가 조금 넘긴 합니다. 이 갭 차이가 줄어드는 미래가 온다면 금융 시스템에 꽤 많은 변화가 생겼을 거고 부자의 개념이 또 바뀐 세상이 될 겁니다. 5. 지금 한국 증시는 셀코리아입니다. 한마디로 팔기 바쁩니다. 뭘 그리 더 팔기 있는 건지 외국인은 서로 경쟁하듯이 팔아지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다시금 신저가를 갱신하면서 55,000원을 기어코 찍었습니다. 외국인이 975만 주 매도, 금액으론 5,400억가량을 매도하면서 역사적인 매도날 중에 하루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개인들은 다 받아먹네요. 어제 코스피 외국인 매도는 4,800억입니다. 거의 삼성전자 매도 물량이 외국인 매도로 잡힌 것으로 보면 됩니다. 삼성전자는 개별 종목을 떠나 한국 증시를 대표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여러 패시브, 인덱스 자금이 얽혀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삼성전자의 하락이 반도체 섹터 전체에 폭탄을 같이 던져준 하루였습니다. 6. 어제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야 외국인들이 지수를 파는 거니 그러려니 해도 이수페타시스가 반도체 투심을 망친 하루이기도 합니다. 오전에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제이오 이슈를 공유했었습니다. 예상대로 이수페타시스는 마이너스 23%에 가까운 급락을 보여주었고 연기금도 빡이 제대로 쳤는지 75만 주를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거의 650만 주 10.27%의 주요 주주였던 연기금이 보유 수량의 11%나 던져버릴 정도니 이수그룹도 한동안 시끌할 듯합니다. 피인수된 제이오도 어제는 함께 역풍을 맞아 마이너스 12%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만 제이오는 이수페타시스보단 반등은 빨리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례적으로 보호예수에 걸린 제이오 강득주 대표의 지분 매각 승인을 정부에서 해줬는데 대표의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듯합니다. 인수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런 시점에 이수페타시스의 대규모 유상증자가 삼성전자가 축소는 와중에 밸류업을 기대하던 중형 종목인 이수페타시스의 헛발질이 된 어제였습니다. 7. 최근 삼성전자의 임원은 모두 주식을 매도한다는 소식밖에 없었는데 어제 처음으로 57,600원에 1만 주를 매수한 임원 공시가 떴습니다. 경영지원실 담당이 안중현 사장의 특수관계인 지분 매수 공시가 나온 겁니다. 5억 7천 정도의 주식을 매수한 것이 이제 삼성전자의 반등 시그널로 볼지는 근거가 부족합니다만 다른 임원들의 추가 매수 소식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8. 이번 주 목요일 14일 국내 옵션 만기일입니다. 현재까지 외국인은 선물시장에서 콜옵션, 풋옵션 양매도를 대량으로 때린 상태입니다. 현물도 주구장창 매도했죠. 외국인 한국 증시를 만기 시점에 하락 내진 보합으로 보고 있고 개인들은 콜을 매수한 상태였습니다. 14일 외인들의 포지션 정리를 체크해보겠습니다. 15일은 미국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9. 코스피는 스페이스X 호재 기사가 뜬 LG에너지 솔루션만 장중 5% 내외의 갭 상승을 제외하곤 시총 상위권은 모두 하락에 빠지면서 지수가 마이너스 1%가 넘는 하락을 만들었습니다. 코스닥은 가관입니다. 역시나 코스닥의 발목을 잡은 건 2차전지와 반도체입니다. 바이오가 선방했음에도 시총 20위권에 다수 포진되어 있는 2차전지 반도체 섹터의 동반 하락은 지수를 무려 마이너스 2%나 끌어내렸습니다. 개별 종목은 코스피 지수의 2에서 3배, 코스닥은 3에서 5배를 곱하면 개별 평균 등락치랑 비슷하게 추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0. 올 상반기 실적 서프라이즈를 주도하던 화장품 섹터가 어제 외국 위기관 동반 투매수를 맞이한 날입니다. 3분기 실적 발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실망 매물과 트럼프 트레이드로 섹터와 종목 트레이드가 이뤄진 모습입니다. 화장품 섹터는 실리콘투를 기준으로 보시면서 흐름을 체크하시길 권장합니다. 미국 외 글로벌 매출이 늘어나는 회사가 많아졌기 때문에 섹터 조정은 생기겠지만 과거 한한령 피해 때와는 다른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출이 높은 회사 위주로 체크해보시면 됩니다. 11. 지금은 철저히 트럼프가 주도할 섹터의 테마주와 머스크와 연관된 테마들의 쏠림 현상이 강한 국내 증시입니다. 우크라 재건, 스페이스X를 비롯 우주 섹터, SMR원자력, 조선 섹터, 비트코인 가상화폐 섹터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과 연계도가 낮으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장세입니다. 엮어서 가려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 섣불리 옮겼다간 정작 지금 주춤한 2차전지, 반도체 등 기타 종목들이 반등에 나설 때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찌 보면 트럼프 당선 이후 초기 관기 구간에서 종목 가려는 구간으로 봅니다. 기대치가 더 반영된 구간이죠. 트럼프 취임까지 시차가 있고 실제 취임 후에 모든 공약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쳤다면 조금 차분히 다시 검토하고 여유를 가진 채 종목 숨고르기를 하시길 권장해봅니다. 12. 트럼프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전화통화에서 한국조선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조선업과 관련하여는 한국에게 바이든 정부 때부터 협력을 요청했었습니다. 트럼프 역시 미국 해군과 조선업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고 현재 이걸 함께 해결할 파트너는 한국뿐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 선박건조 순위는
중국, 한국, 일본이 전세계 선박 건조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0.2%에 불과할 정도로 거의 조선업 쪽에선 패기를 든 상황입니다. 13. 미국의 이런 상황은 존스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존스법은 미국 연안의 승객과 화물수송은 미국에서 만든 국적선에만 허용한다는 내용이 골자인 법안입니다. 이 얘기는 한국에서 뉴욕 가는 배는 국적이 상관없지만 뉴욕에서 LA를 간다거나 미국 내 운항은 미국 내에서 만들어진 배들만 항해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존스법 덕에 미국 군함과 미국 내 연안을 운항하는 선박회사들은 반사이익을 받습니다. 경쟁 상대가 없으니 노력을 할 필요도 없어졌겠죠. 그 와중에 인건비나 비용이 오르니 설비 투자를 줄입니다. 결국 이 과정을 통해 한국, 중국, 일본보다 건조 비용이 몇 배 더 비싸고 납기도 길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고인물은 결국 썩는 법이죠. 예상대로 중요한 수리 보수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 조선업을 지키려는 존스법이 결국은 미국 조선업의 발전을 막아버린 케이스가 된 게 현재 미국 조선업 현황입니다. 14. 올해 여름에 하나오션이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를 1,300억에 인수했다는 소식도 이 존스법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오션은 현지 조선소 인수 덕에 미국 내 선박 건조와 미군의 함정 건조 등에 유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필리 조선소는 군함의 수리, 개조 사업이 핵심 사업인 조선소였기 때문에 방산그룹을 보유 중인 하나그룹 입장에선 미 해군의 수주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존스법을 포기하진 않을 겁니다. 특히 군함 같은 경우 해외에서 만들면 기술 유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미국 내 조선소에서 만들 가능성이 큰데 현재 전 세계에서 관련 기술의 탑티어는 한국과 중국입니다. 중국엔 맡기지 못하니 결국 한국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이유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조선업 섹터에도 햇볕이 든 이유입니다. 하나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큰 국내 조선업 현황입니다. 15. 트럼프의 러브콜을 받긴 했지만 어젯밤 호주 정부가 발주한 10조 원 규모의 호위함 수주에선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함께 탈락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군함 건조 능력과 비용 등의 우위로 유력한 선정 후보였지만 기존의 군함이 독일 군함 기반의 승조원의 수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걸 제시한 일본의 미쓰비시 장점에 독일과 일본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캐나다도 70조 정도의 잠수함 프로젝트 후보로 한국 조선 기업들을 접촉한다고 하는데 정부와 해당 기업들이 원팀이 되어 미국, 캐나다 등 수주를 싹쓸이해서 외화 좀 벌어오길 기대해보겠습니다. 16. 앨런 머스크는 이번 선거에 오직 공화당 트럼프에게 100% 올인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픽테크가 거의 해리스에게 베팅했던 건가는 대조적인 선택에 앨런 머스크는 홀로 잭팟을 터뜨렸죠. 테슬라 주가는 실적 발표와 트럼프 당선 이슈로 200불대에서 320불대까지 단기간에 50% 상승세도 모자라 이젠 350불을 터치 400불 도전입니다. 17. 더욱이 곧 트럼프 내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앨런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 일원으로 당선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만약 내각의 주요직을 맡게 된다면 머스크는 아마도 자율주행과 관련된 규제를 빠르게 완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 트럼프 앤드 머스크의 브로맨스를 보면 중책을 맡길 가능성이 매우 높긴 합니다. 앨런 머스크가 하는 모든 비즈니스는 대부분이 정부의 규제 완화가 필수인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당장 자율주행부터 우주, 로봇, 내 등 앞으로 벌리려는 사업도 일반적인 규제를 벗어난 인류의 전환점을 고민해야 할 높은 규제벽이 많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트럼프 정권 4년 동안 최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을 완성도 높게 끌고 가려는 게 머스크의 속내일 겁니다. 다음 정권은 또 누가 될지 모르니까요. 18. 테슬라가 얼마 전 공개한 로봇택시는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의 당선과 앨런 머스크의 몰빵 배팅 덕이죠. 캘리포니아에 로봇택시가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카메라가 범퍼 카메라 1개와 휀다 카메라 2개와 전면 카메라 3개와 내부 카메라 1개와 P필러, 카메라 2개와 우면 카메라 1개까지 총 10개가 탑재되어 FSD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현재 테슬라의 자율주행 프로그램인 FSD는 현재 기하급 속도로 누적 마일을 늘려가며 25년도 23분기 내엔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안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자율주행이 인간보다 안전할 가능성은 매우 높죠. 다만 법적으로 책임 소재에 문제가 있을 뿐이죠. 화재 사고 등 자동차 사고에 대한 정의를 법률로 정할 수순만 남아 보입니다. 자율주행 섹터가 이제 주도 섹터로 갈지 초입에 위치한 흐름입니다. 19. 비트코인은 이제 82영불, 업비트 원화 기준으론 1억 1,500만원을 넘나듭니다. 트럼프 파워가 제대로 먹혀 들어가네요. 증시에도 관련주들의 등락이 큽니다. 이제 STO의 수급도 기대할 만합니다. 과거였다면 비트코인이 바로 2에서 3배 갔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비트코인도 선물 옵션이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파생의 영향을 받을 겁니다. 특히 비트코인과 나스닥은 동조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둘 중 선행지표가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국내에선 업비트나 빗썸의 상장 가능성이 더욱 높아져 보입니다. 최근 국내 코인 거래소 1거래 대금이 거의 20조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는 코스피 코스닥 합친 수준보다도 높은 거래 대금입니다. 한국 증시 반성해야 합니다. 정말. 20. 오늘의 재미난 이야기의 주인공은 AI 바이오 중 대장을 하나 공유할까 합니다. 눈여겨볼 섹터의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재미보단 주관적인 관점으로 풀어갑니다. 21. 주인공은 루닛입니다. 루닛은 2013년 8월에 주식회사 크디라는 사명으로 시작된 회사입니다. 창업 멤버들은 카이스트 석박사 출신의 딥러닝 전문가 6명으로 의료인공지능 의료 AI 기술을 이용하여 암을 조기 발견하고 진단 치료에 도움을 주어 궁극적으로 암 정복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루닛을 위한 IT는 러닝 유닛의 약자이기도 합니다. 루닛은 국내보단 해외에서 이미 유명해졌었습니다. 루닛의 주요 사업은 진단과 치료인데 진단은 엑스레이 영상 판독 솔루션인 루닛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CRX인 흉부와 MM진 유방 전문이 주력입니다. 그리고 루닛 스코프는 면역항 암제 반응률을 예측하는 솔루션으로 암의 예후나 치료 반응을 예측하는 솔루션입니다. 22. 루닛은 2022년 7월에 공모가 3만원에 상장을 했습니다. 당시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금리 인상이 막 시작되던 상황이라 금융시장이 최악인 시점에 상장하여 희망밴드보다 낮은 확정가에 시총 3천억가량에 상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루닛은 거의 10배가 넘는 상승을 하며
시가총액 3조를 찍기도 했습니다. 루닛의 드라이브로 AI 바이오의 첫 시세 상승 트렌드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루닛이 3조 원을 달성한 23년도 루닛의 매출은 불과 250억이었습니다. 상장인 2022년도 138억입니다. 실적에 너무 매몰되면 큰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실적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장 기술주는 당장의 실적이 아닌 향후 실적에 대한 꿈과 환상 그리고 기대치가 더 큰 반영이 됩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베팅하는 것과 같죠. 23. 루닛은 상장 당시 365억의 공모 투자금을 받은 후 최근 2년간 상장 이후에만 유상증자와 11호 무려 3,700억이 넘는 투자금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22년 7월 상장 이후 현재까지 총 4,100억가량을 조달했습니다. 실적으로만 보면 아직은 아쉬움이나 우려가 많아 보이는 게 루닛이지만 조달한 투자금으로 올해 5월 글로벌 유방암 검진 플랫폼 기업인 볼파라를 2,647억에 인수하면서 미국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준비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볼파라는 현재 미국 내 2,000개 유방암 검진 기관에 유방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매출의 97%를 미국 내에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루닛의 유방암 검진 AI 솔루션인 루닛인사이트 MMG와 루닛인사이트 DBT를 볼파라와 연계하여 판매 확장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매출의 성과를 제외하고는 루닛은 빅파마와의 계약도 순차적으로 체결하고 FDA 승인도 받아가며 사업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온 3,150억의 투자가 기관 투자자들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아선 루닛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자가 많은 듯합니다. 24. 루닛은 현재 4만원대에서 횡보 중이긴 한데 이유는 있습니다. 디테일을 공유하기는 어렵지만 드릴 수 있는 팁은 12월 초 이후 내년부터 루닛의 비상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루닛은 AI 바이오계의 한미반도체 같은 포지션입니다. AI 바이오 회사들도 결국 옥석가리기가 나오겠지만 루닛을 기준으로 꽤 재미난 회사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뽐내기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인간이 살면서 겪는 많은 질병은 앞으로 갈수록 감기와 같이 취급될 정도로 빠르게 기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암이 정복되고 난 후에 향후 줄기세포나 유전자, 의료 분야의 규제 완화와 AI와의 결합 이후엔 암과 같은 질병을 넘어서 장수와 노화에 대한 트렌드가 생기지 않을까 예상해보기도 합니다. 투자권유나 종목 추천이 아님을 밝힙니다. AI 바이오의 대장으로 현재 불리는 회사인 루닛이 생소하셨을 분들이라면 그냥 재밌게 구경할 회사 하나 봤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25. 중국의 로봇 회사인 UNITR의 유니트리의 공식 영상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처럼 걷는 방법을 2일 만에 터득했다고 합니다. 이는 엔비디아의 로보틱스 생태계 지원이 큽니다. 중국은 2천만원 이하의 안드로이드 로봇을 빠르게 개발 중입니다. 향후 1에서 2년 내엔 로봇 트렌드에 큰 변화가 생길 듯합니다. 26. 어제 리튬 대장인 알보말이 10% 급등했는데요. 중국 리튬 1위 업체인 간펑 리튬도 10% 상승한 거로 최근 리튬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턴어라운드를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업황의 전환이 되는 지표가 될지 향후 공유하겠습니다. 27. 원달러 환율이 쉽사리 내려오질 않네요. 1,400원입니다. 엔달러 환율이 153.7엔. 속된 말로 한국 돈은 진짜 똥값이네요. 가치가 계속 하락하니 한국은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를 빨리 체결해야 답이 나올 듯합니다. 오늘도 트럼프와 머스크 관련 쪽의 강세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대선과 상관없는 바이오 쪽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한국 증시는 지금 반도체 2차 전지가 시세는 아니더라도 반등에 성공하여 자리 정도는 잡아줘야 안정적인 지수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